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면서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번 논란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누가 우리 집을 도청했다면 우선 따지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하는 게 당연한 순서일 텐데요. 기밀 문서가 아니라 위조된 문서일 수 있다. 유출된 내용도 별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둔하고 넘어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정부를 도청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청이 됐다면 어떤 경로가 뚫린 건지도 명백히 밝혀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일 협력도 좋지만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4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쉽고 빠른 인생 해지름들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Go Different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그 첫 번째 시작 토레스 EVX 사전 계약 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에서 굵직한 테니스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 안동 테니스협회 손영자 회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회에서 논의할 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세 가지 선거제도 개혁안 중에서 첫 번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도농복합선거구제였는데 명분상으로는 농촌을 위한다는 그런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사실은 농촌을 차별할 수 있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전원위원회 2탄입니다. 네. 그 지난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참 국가적으로 중요한 토론인데 많은 시민들은 관심이 없으신데요. 이 전원위원회 소식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안이 바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제도인데 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개혁안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전원 300명이 논의에 참여하는 건데 사실은 여야 의원 100명, 100명 추려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뜨거운 토론이 지난 월요일부터였죠? 10일부터 13일 내일까지 이렇게 전원위원회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로 되고 있다는 거. 자,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의 발언
일종의 그 반성문이 좀 화제가 돼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많은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최근 며칠간 전원위원회 오늘 이제 3일째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선거제도에 관해서 100여 명 가까운 내일까지 합치면 그런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이것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네. 들어보시면 좀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고 좀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구난방식이다. 이 아무 말 대잔치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의견을 막 개진하는 구조라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당연히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고 좀 논의의 촉진자 역할 정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거대 양당 지도부의 역할과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자유롭게 떠드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의견을 추려야 되고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갈지 좀 적극적인 조정의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그 새 지도부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대통령실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든가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 안을 추린 다음에 다시 전원위를 뭐 재소집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회 전원위원회가 빈소리가 요란하다라는 말처럼 아무 말 대잔치가 되지 않도록 좀 여야 지도부에서 책임 있게 후속 논의를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안 살펴보죠. 자,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국회의원 선출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지역구에서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네. 정당 투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지역구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거구제 말 그대로 큰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넓히면 여러 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중선거구랑 대선거구를 붙여서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만 보통 두세 명 뽑으면 뭐 중선거구제, 뭐 최소 4인 이상 선출하면은 이제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네. 그 현재 전원위에 제출된 안은 뭐 4인에서 7인 정도, 네. 물론 더 많은 안도 있습니다만 뭐 요 정도 뽑는 선거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현행제도 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 소선거구제고, 네, 1등만 당선되죠. 네,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뽑는 걸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 뽑는 걸 대선거구제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등만 당선이 되니까 그 표차가 몇 표차인들, 그 상관없이 한 명만 되는. 그래서 이제 대선거구제로 바꾸면은 4인에서 7인까지 이렇게 당선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한 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하면은 유권자들은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정당의 상위 순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개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번이 정해진 게 폐쇄형이고 예. 유권자들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오픈 리스트라고 해서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후보자들 순서를 안 매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개방형이란 말은 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 근데 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상위 순번을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이 받은 한 정당에서 많이 받은 순서대로 당선이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5인 선거구가 되면은 만약에 네, 뭐 국민의힘이 잘 나가니까 4명 공천하고 예. 뭐 민주당에서 2명, 뭐 녹색당, 정의당에서 각각 1명씩 공천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유권자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 내에서 뭐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에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얻은 전체 지지율,
그러니까 그 정당이 공천한 모든 후보자들의 득표를 합친 퍼센트가 나오죠. 예, 예. 그거만큼 그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고요. 예. 당선자 순번은 유권자들 지지순으로 가장 많이 얻은 후보부터 당선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60%를 얻었어요. 예. 그러면은 5인 선거구에서 3석을 가져가는데 아까 공천을 4명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득표가 많은 1등부터 3등까지 뭐 당선이 되고요. 예, 예. 민주당이 한 20% 얻었어요. 그러면은 5명 중에 한 석은 무조건 배정을 받습니다. 예. 근데 2명 공천했으니까 1등이 당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나머지 한 석은 뭐 녹색당이나 정의당 등도 지지율에 따라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방형 대선거구 여기를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당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5명이 다 당선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산술적으로 5인 선거구면요. 예. 81%를 얻으면 다 쓸어가죠. 80% 이상을 얻어야 5명 다 되는 거고요. 아니 80%가 아니고 만약에 2당만 나왔을 때는 네. 90%가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80%가 나오면은 4석을 가져가요. 네. 그러면은 90%에서 80% 빼면은 10%가 남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정당하고 지지율을 비교해서 나머지 5등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나왔을 경우에 가정하면은 네. 한 정당이 90% 이상이 돼야 싹쓸이를 하고 예를 들어 뭐 88%를 얻었다. 예, 예. 그러면 80을 빼면 8이 남잖아요. 예, 예. 8하고 11을 비교하면 12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 상대당이 가져가는 민주당이 거죠. 가져가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무리 경북에서 강해도 그 정도 지지율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대선거구제를 가면은 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라도도 싹쓸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싹쓸이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예, 이런 말씀이시고. 예.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가장 먼저 사표가 줄어들죠. 이제 1등만 당선되면 뭐 51대 49라고 칩시다. 그러면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야 내가 뭐 국민의힘 좋아서 찍나 민주당이 좋아서 찍나 누가 싫어서 찍는다. 마지못해 찍는 투표가 많은데 예. 이제는 싫어서 찍는 투표가 아니라 좋아서 찍는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바뀌고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천 자체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1등만 당선되면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공천하게 된다면 예. 대선거구자가 되면은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정당 전체 지지율을 넓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공천을 통해서 이렇게 표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문화도 바뀔 것이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정치 경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전원이 같은 당인데 예. 이런 것이 바뀌면 당연히 지역 민주주의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요. 예. 정치 다양성이 회복된다. 상당히 중요한 가치죠. 이거는 예. 참 우리 경북의 13명 전원 국민의힘 저쪽에 호남 쪽에 전원 민주당 이거 정말 우리 정치의 폐해입니다. 이거 꼭 좀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꼭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넓히고 지역의 정치 다양성이 보탬이 되는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입니다. 우리 허승규 대표가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고 자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바로 이 국회의원들 본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호할까 이렇게 바꾸는 걸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100% 손해죠. 네, 손해. 경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싹쓸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괜히 이거 바뀌면은 다른 정당에 뺏기지 않습니까? 근데 본받아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 네, 민주당 광주시당인데요. 예. 그 아나운서님 현재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8명인데 8명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아십니까?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다 민주당 아니에요? 아니면 뭐 무소속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8명 모두 민주당 또는 민주당으로 당선된 무소속인데요. 예. 근데 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에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래요? 네, 아무리 민주당 텃밭이라도 해도 광주도 대선거구제 하면은 국회의원 8명 중에 한두 석은 다른 당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지난 총선에 민주당계 정당 지지율이 60에서 70% 정도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경북보다 어찌 보면 더 심한 광주에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례를 보면서 예.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여당, 집권 여당이면 그 특정 지역에만 유리한 제도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답게 경북 국민의힘은 조금 불리할지라도 예. 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정치개혁, 기득권 내려내는 모습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광주도 아는데 왜 우리 예, 예. 경북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이건 처음 듣네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이렇게 권역별 대선거구제 이걸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양보를 하겠다.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경북 쪽도 양보를 해라. 뭐 이런 메시지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경북 지역보다 더 일당 독점 구조가 심한 광주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당 독점 구조인 영남과 호남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입장은 나와 있습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신 듯한데 이럴수록 우리 지역민들께서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김영동, 박형수 의원님은 국회 전원위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뭐 또 지역 관점에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특히 우리 이미자 의원님은 경북도당 위원장이십니다. 예. 재선이시고 또 비례대표를 되셨고 과거 또 녹색사회민주당으로 출마도 했습니다. 소수정당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누구보다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를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미자 의원, 뭐 또 박형수, 김희국, 김영동 네 분께서 또 집권 여당 국회의원답게 지역민들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힘써달라고 저만 호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좋고 네. 특히 문경, 상주, 뭐 안동, 예천, 영주 우리 지역구 민들께서 이런 당협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내서 좀 이런 통합의 정치개혁 우리 경북에서 좀 앞장서자라고 네. 좀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 정치 발전이 있죠. 예. 그나저나 이미자 의원이 녹색사회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네, 예전에. 2004년에 출마하셨습니다. 이거 녹색당하고는 다른 당인가요? 혹시? 지금 녹색당하고 다른데 녹색당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일부 그때 계셨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3가지 개혁안 중에서 두 번째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4월 내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도 심도 있게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안동 전통의 테니스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안동에서 큰 테니스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안동시 테니스 연합회 손영자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영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이렇게 안동 테니스 발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신데요. 네. 지금 오랫동안 안동 테니스 협회 일 하셨잖아요. 네, 올해 몇 네. 년쯤 되셨어요? 하신지는? 제가 부회장을 10년 했고요. 예. 그다음 이제 협회장 맡은 지는 이제 3년째 됐습니다. 벌써 회장 3년째세요? 예, 그 전에 원래 3년. 부회장 오래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예. 자, 이렇게 남다른 테니스 열정과 테니스 사랑, 어디서 나오신 걸까요? 저는 남들은 전부 저보고 열정 그런 사실은 예.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 또 굉장히 좀 게으른 편이고 또 남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겸손의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근데 예. 아마 제가 맡은 일에 그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그 열정 있는 걸로 비춰졌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사실.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손영자 회장님께서도 그 선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젊었을 때. 예. 그리고 두 따님도 같은 길,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차녀, 둘째 따님 정보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네. 정보영 선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글쎄 안 믿으시겠지만은 사실은 국가대표 되고 이러면 이게 가문의 영광이니까 굉장히 기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소식 딱 듣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우리 안동 애들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우리 안동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실업까지 거의 한 80명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얘들 물론 제 딸들이 또 운동을 하지만은 그 나머지 애들도 정말로 제 자식만큼 이 라켓 들었는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게 제가 협회장으로서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또 자식을 운동으로 성공을 시켰던데 사실 우리 부모들 참 이 대도시 부모들보다는 애들 뒷바라지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딸이 국가대표 되고 이래서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나머지 안동 애들에 대한 그 고민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엄마들이 제가 이제 그 엄마로서 하는 방법을 좀 따라하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인데 어떻게 따라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그 애가 운동하는데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부모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그 시합장 따라다니지 말고 돈을 벌으라고 제가 부모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애한테 필요할 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든지 또 외국 시합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실질적인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라. 네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다. 우리 부모들은 뭐 그거보다는 계속 그 애들 우리 보영이 잘하는 것만 이러길래 제가 늘 보영이 잘하는 것만 보지 말고 보영이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봐라. 전국의 시합장을 제일 안 따라다니는 부모가 저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참 제가 우리 그렇게 나머지 지금 애들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따라 했는 한 명이 예. 그 3일 전에 지금 안동중학교 김원민 선수인데 얘가 지금 아시아 랭킹 2위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중학생 보영이는 랭킹. 아시아 랭킹 1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근데 얘가 지금 그게 이제 인도에서 하는 초청 경기에 그 우승을 했어요. 그래요. 아시아 대회에서 예, 우승을. 그게 이제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그게 그 아시아 랭킹 1위를 하면은 이제 국제 연맹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그 투어링을 돌려줘요.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대표 딸을 키워낸 그 방법. 그러니까 괜히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맞아요.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뭐 그런 등등. 장비는 우리 안동이 지금 거기 또 이제 어느 큰 회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전국의 부모들이 그 안동 테니스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학교에 팀 스폰을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테니스 시키기에 전국에서 안동만한 데가 없다고. 잘 됐네요. 다들 부러워하는군요. 안동에서 테니스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보영 선수, 그 국가대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잘할까? 한 세계 뭐 몇 위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계세요? 얘가 근래에 이제 한 뭐 일주일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엄마 나는 정말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지 내가 재밌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영아 너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잘해 내가 이제는 정말로 또 그 얘 꿈이 그 세계 30위 안에 뭐 그거는 선수들이 라켓만 잡으면 다 그 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지도 이제 한번 해본다 그러고 또 얘는 제가 이제 뭐 부모로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다른 게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요. 하루도 안 쉬고 지가 찾아서 또 뭐 연습하러 다니고 이런 게 굉장히 역대 이제 뭐 지도자들도 얘 보고 하는 소리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지 꿈을 아마 더 이루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실하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랭킹 30위가 목표 그냥 꼭 이룰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언니 있잖아요. 정보영 선수 언니 이름이 영원이. 맞아요. 정영원 선수. 제가 알고 그 실업팀 선수로 활약할 때 제가 그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선수 생활 하나요? 아니 영원이는 원래 1월 달에 이제 그 얘들은 농협팀은 그 정규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에 그 성수동에 있는 화양지점 발령받아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선수 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은퇴하고. 선수 생활은 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 2의 인생을 알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야죠. 지금 안동에서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회는 뭐 어떤 대회입니까? 큰 대회입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 국제 대회가 열리는 게 이 횟수가 제한돼 있거든요. 이제 우승 점수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주니어 18세 이하가 뛸 수 있는 대회인데 우승 30점, 60점, 100점 뭐 이렇게 이제 구분돼 있는데 이제 그 그레이드마다 랭킹이 돼야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ITF 연맹 그 이제 인터내셔널 테니스 페더레이션 그래가지고 세계 국제 연맹에서 관리하는 대회인데 이거는 이제 뭐 레프리들이 매일 리포트를 그 연맹에다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잘 못하면은 이게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회인데 우리가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대회를
그 안동에서 하면서 지금 이 테니스의 위상이 좀 달라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하는 대회가 이제 J60, 그러니까 우승하면 60점이거든요. 아, J60, 예. 네, 전주에 했던 게 이제 J30, 그래서 우승하면 30점이었고. 예, 예. 근데 이 60대에는 우리, 뭐 아쉽게도 지금 우리 안동 테니스가 역대 좀 약해요. 약해가지고, 본선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안동 선수가. 그 정도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최측 와일드카드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주최측 와일드카드가 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뭐, 남녀 각각 본선에 단식 4개, 복식 2개, 예선에 이제 6개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동 애들이 그 와일드카드를 줘가지고 지금 한 17명이 이 대회를 지금 뛰고 있어요. 아, 뛰고 있군요. 그 자체로 예. 굉장한 영광이네요. 예, 예, 이 국제대회에 그래서 뛴다는데. 국제대회는 또 예. 특히 우리가 시골에서 안동 이 타지로 애들을 안 뺏기고 지키려고 예. 하면은 이 대회가 사실은 꼭 필요해요. 안동에서 처음 열리는 거죠? 이런 국제 주니어 지금 테니스 요번 대회가. J60은 1회째예요. J60은 1회째고. 예. 전번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J30은 올해가 4회째고. 아, 4회째고.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안동 선수들 어떻게 좀 승리 좀 했습니까? 이 출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제일 저조해서 예. 오늘 이제 단식 16강이었는데 예. 단식은 오늘 다 지고 다지고. 예, 복식이 8강인데 두 팀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아, 올라가 있고. 아직 경기는 안 예. 했고요, 복식은. 예, 이제 복식은 이제 내일 하고. 8강. 그 안동 중학교의 그 선수 잘한다는 선수 출전 안 했나요, 혹시? 걔는 지금 인도에 인도에 가 있고. 그 초청 경기. 초청 경기 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1등, 그 아시아 1등을 하면은 예. 투어에 이제 선발되니까 어쩌면 그건 우승 점수가 1000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대회를 뛰고도 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국제적인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 쓸 것도 많을 텐데 우리 지역 경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네네. 뭐 테니스뿐만 아니고 그 이제 엘리트 대회는 안동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지역마다 그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공했는 지역이 그 김천, 그다음에 양구, 또 순창이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예. 그 도시가 제일 처음 시작을 테니스로 했어요. 아, 예. 네, 테니스로 했는 이유는 테니스는 유치금이 없어요. 대회 유치금. 유치금이 없다? 네네. 협회에 내는 돈인가 봐요? 이게? 예, 연맹이나 뭐 협회에 내는 돈들이 없고 우리가 이제 대회하는 경비가 그 심판비 이외에는 전부 이 지역에 쓰고 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 이 두 대회가 달려 있어가지고 외국 선수가 한 30명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J30을 뛰고 떨어졌는데도 1회전 졌는 선수도 안 가고 지금 열흘째 안동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대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순창으로 넘어가는데 그 순창으로 안 넘어가고 이분들이 그 안동에 요번에 이제 이런 대회를 그 경기장 시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또 국제 대회를 2개를 열어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이제 안동의 부모들이 고맙다고 그 대회에 참가했는 모든 그 선수나 임원들한테 간식을 매일 주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 외국 선수들이 순창으로 안 넘어가고 아직도 전부 여기 있어요. 그래, 안동이 좋다고. 네, 그래가지고는 지금 뭐 안동 테니스는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거든요. 안동 테니스가 잘한다고. 그런데 요번에는 이 외국 선수들한테까지도 운동 테니스 최고라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안동의 아주 가장 큰 잔치죠. 테니스 잔치. 안동 오픈 대회도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안동 오픈 대회도 소개를 간략히 좀 해주시죠. 어떤 대회인지. 네. 안동 오픈이 이제 4월 21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트 사정이 안 좋아요. 코트가 이제 한 면에 단식 2명이 들어가서 하니까 우리 지금 그 10면 코트로는 한 200명 정도 오면 딱 좋은데 매년 보면 한 3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애들이 막 11시 반, 12시까지 시합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늘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랬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뭐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와가지고 선수들이 게임이 이제 늦어지면 그 다음 날까지 차질이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테니스 코트가 10면이 있잖아요. 예, 이게 예, 많이 부족하군요. 예, 뭐 이제 우리가 그런 큰 대회를 하려 그러면은 그 연맹의 큰 대회는 우리가 안동에 줘도 못해요. 아, 그 실내 코트가 한 20문 이상이 돼야지. 아, 그렇습니까? 가능해요. 네네. 예. 아우, 손영자 회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요. 네네. 뭐 인프라 문제도 있겠고, 뭐 코트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뭐 협회라든가 뭐 안동시, 뭐 경상북도도 좋습니다. 이 안동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우리 뭐 지금 안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코트만 확보된다면은 지금 뭐 안동 테니스 한 종목으로도 이 안동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선수가 이제 초등부터 실업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지 훈련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코트가 제일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뭐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체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제가 뭐 또 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예, 그게 참 아쉬운데 예, 그게 좀 되도록 주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안 바라고 제발 저 테니스 코트 좀 많이 지어달라. 네. 지금 뭐 10면 정도 있는데 한 몇 면 정도 더 있어야 좀 괜찮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에어돔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50% 지원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테니스장 옆에 거기 시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 20면 정도 그 에어돔 구장만 있으면은 20면 예. 그러면은 그러면 꽤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20면. 한 면이 이제 200평이 필요하거든요. 한 면이 200평.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옆에 5,000평 이상이 있어요. 아, 시유지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뭐 되는 종목부터 우리 테니스뿐만 아니고 예, 뭐 리트 대회를 유치하도록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아마 이게 관광은 기다려야 되고 이 선수들은 오면은 대회 기간 동안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많이 따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동시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뭐 안동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테니스 협회 손영자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갑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테니스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테니스 좋습니다. 저도 테니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하면 안동이거든요. 그럼요. 국가대표도 최고죠. 나왔고. 자, 우선 내년 총선 관련 그 선거 구도를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된 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한 총선이 1년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 총선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 또 한국 정치의 방향이 상당히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관련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년 총선입니다. 총선의 이 선거 구도, 성격이 어떻게 될지 물어봤는데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36.9%,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49.9%, 약 50%로 나타났는데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한 50대 37 정도로 야당이 우세한 거군요. 지금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대략 한 36.9%가 보수층 비율하고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사는 이번 오늘 소개드리는 이 SBS 조사는 야당 후보에게 좀 무게를 실겠다는 응답이 약 50%로 나왔는데 다른 조사는 더 높은 비율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중도층이 정권 평가
이 정권 심판 쪽에, 견제 쪽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건데 뭐 이거 네. 배경 원인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실시됐던 같은 질문을 하는 조사들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달라졌거든요. 예. 약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대체로 이 정권 안정 그리고 정권 심판 네. 서로 상반되는 이 선거 구도에 대한 의견이 큰 차이가 안 났어요. 비슷했군요. 예. 예, 첫 번째로는 이른바 자연스러운 현상. 왜 그러냐면 이 이 정부의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평가의 성격이 역대 선거에서도 있어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정권을 좀 견제하고 평가하자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낮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면, 정권 안정 쪽에도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 있는데,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2월 초순, 1월 쭉 거쳐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연초만 하더라도 결집하고 또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대통령의 또 민생 행보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또 주목받는 효과도 그렇게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근데 그 3.1절 기념사부터 꺾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일본을 파트너로 여기겠다. 뭐 그때부터 삐끗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영어 속담에 우리 속담도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초에 기념사부터 시작됐던 것이 3월 초에 일본 전범기업 대부분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 우리 정부가 변제해주겠다. 이게 상당히 국민 여론을 들끓게 했고 그 이후에 또 69시간 근로시간제 제도가 MZ세대, MZ노조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악재가 또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에 이어서 뭐 한일 정상회담 논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도청 논란까지 해서 계속 이어지네요, 악재가.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이런 악재를 좀 벗어나려면 돌파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119 탈출 해법인데 뭔가 그런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또 선거 구도 물론 뭐 내년이니까 1년 시간이 있습니다. 또 당장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국정 운영 안 할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려가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지지고 국민 여론이고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바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좀 간단히 좀 살펴주시죠. 정당.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이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8%로 나타났고요. 28%입니다. 민주당이 30.8%,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0.8이니까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지지율이 지금 두 정당 모두 높지가 않네. 왜 그런 걸까요? 그때 지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무려 34.7%. 무당층. 그렇습니다. 34.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무려 34.7%니까 이게 상당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무당층이 가장 높다. 이것도 참 기이한 현상.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존 정당으로부터 분당이나 아니면 제3당 같은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박사가 또 민주당 또 보수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다 맡았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금태섭 전 의원과 또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들이 과연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 새로운 정당에 대한 이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새로운 정당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기타 정당 쪽으로라도 좀 마음이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면 그 잠재적인 정당을 지지해야지. 근데 그런 응답 비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정당이든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국회 연설에서 상당한 지금 공감대와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연설 내용이 공감이 되다니 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의 국회 연설이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아주 잘 봤어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그 연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느 당도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됐다. 이건 정말 우리 정치의 현 주석은 민낯이고 문제다. 바로 그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정당이 못마땅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3세력이나 또 분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울 것이냐. 그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마저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예. 저는 항상 요즘에 이렇게 여야 극한 대립하는 거 보면서 네. 차라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주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국민의힘의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그리고 또 네네. 민주당의 조금박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도 정당 하나 따로 만들면 어떨까? 여기도 웬만큼 꽤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자,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 이게 이른바 안동발이 이제 신당설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당히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 인물이 그럼 누가 될 것이냐. 여기 이제 안철수 의원 들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요즘에 그렇게 해요. 분당은 없습니다. 분당 안 합니다. 한두 번 바꾼 게 아니라서 얘기를 일단 농담 삼아 좀 해봤고요. 지금 그냥 시간이 한 딱 2분 정도 남았는데 그 대통령실 도청 사건 있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김태효 차장이 그랬잖아요. 이게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다. 미국에서 악의로 도청하진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 선의의 도청도 있나요? 세상에 도청은 다 도둑질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조를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저번에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말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따질 건 따지고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너무 할 말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없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바로 빅데이터, 오피니언 라이브와 썸트렌드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이미 칼럼을 써서 오늘자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을 했더니 황구 앵커의 예리한 지적대로 상당히 이게 정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인 경우에 도청이고 또 허용이 됐을 때는 감청인데 이거 용어 사용도 제대로 잘못된 것이고 근데 다 불법적으로 감청도 허락을 얻지 않으면 그 불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썸트렌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도감청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 비율이 한미동맹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미국이라도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동맹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입니다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대한민국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해야 될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연관어가 나오고 빅데이터 상에서도 왜 이것을 비판해야 되고 의혹이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한미동맹을 허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감청은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소장님.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